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항해톡에서 OSI 7계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이정민입니다. 부제는 네트워크 통신 과정 이해하기라고 정해보았고, 그럼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OSI 7계층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고. 네, 없으시고. 거의, 네, 네. 아, 네, 네. 저도 사실 발표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 OSI라는 단어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것 중에 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럼 이제 OSI가 여러분 뭘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중에 있으실까요? 없다면, 네. 이거는 이제 영어로 오픈 시스템즈 인터커넥션이라고 하고 해석을 하면 개방형 시스템 상호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시스템이란 기반 구조 상관없이 시스템 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어떤 규약, 프로토콜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1984년에 이 참조 모델을 발표를 했고 이 모델은 모든 통신장치, 컴퓨팅이나 네트워킹 설계를 할 때 이 모델을 참조하여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참조 모델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아까 제가 OSI가 개방형 시스템 상호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A 유저가 사용 중인 컴퓨터가 있고 또 B 유저가 사용 중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각각의 컴퓨터가 다른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서버 통신 시스템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A와 B는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서버의 통신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될까요? 네.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규칙을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OSI 참조 모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또 왜 하필 7계층으로, 7단계로 나누게 된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단계를 나누지 않았으면 처음에 통신이 잘 진행이 되다가 어떤 구간에서 오류가 생겼는데, 이 오류가 어디서 생겼는지 찾기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류를 찾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프로세스를 또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통신이 일어나는 과정, 즉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 계층 구조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오류가 생겼을 때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이 계층을 나눠 놓은 거죠. 혹시 제 설명이 빠르신가요? 네. 네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 계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트워크 통신에 필요한 기능들로 크게 7개, 아래에서부터 물리 계층,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그리고 세션 계층, 표현 계층, 그리고 응용 계층까지 이렇게 7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물리 계층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기본 네트워크의 하드웨어 전송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떠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이제 0과 1로만 이루어진 비트를 전송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의 계층은 주요 기능이 이제 주소 할당과 오류를 감지하는 부분이고요. 물리 계층을 통해서 수신이 되는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폐기하고
아니라면 그 다음 단계인 뭐 네트워크 단계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맥 어드레스라고 하죠. 저희 그 물리 주소를 할당해서 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송의 단위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계층은 호스트의 주소인 IP 어드레스를 할당해서 그 경로에 따라 패킷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라우팅 기능이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이 되면서 그 라우터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송 계층은 이제 통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계인데, 양 끝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엔드 투 엔드죠. 양 끝단의 사용자들이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통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계이고, TCP와 UDP라는 이런 프로토콜을,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주소, 포트를 열어 통신을 할 수 있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킷들이 유용한지 확인을 해서 실패한 패킷은 다시 전달을 하지 않고, 이제 성공한 패킷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겨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션 계층은 통신 시스템 간의 상호 대화를 설정을 하고 유지하고 동기화합니다. 이 전송 단위가 메시지로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데이터이고, 그 실제 이용자의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이제 연결을 확립하고 유지하고 동기화하는 역할을 이 세션 계층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계층은 이제 송수신자죠. 어떻게 보면 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제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게 데이터 표현 방식을 바꾸는 기능을 담당을 하고, 송신의 경우에서 위쪽 응용 계층에서 받은 데이터의 보안과 그리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서 암호화를 하는 역할도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용 계층은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 UI 부분,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죠. 사용자의 뭐 입출력 부분을 담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구글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과 같은 웹브라우저나 아니면 스카이프, 아웃룩, 오피스 같은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을 전부 말하는 곳이 응용 계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 텐데, 여기 A라는 컴퓨터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제가 B라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했을 때,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어떤 데이터를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터넷 동작의 원리는 이 OSI 모델보다 TCP/IP 4계층이라는 이 모델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앞에서 제가 이제 OSI가 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 예제는 한번 TCP/IP 모델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TCP/IP 모델 단계가 확실히 조금 더 간결하죠. 네. OSI 응용, 표현, 세션 계층이 TCP/IP에선 응용 계층으로 하나로 정의가 되는데, 이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의 응용 프로그램, 즉 HTTP, DNS, FTP, SMTP, POP3 같은 프로토콜과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HTTP 통신으로 말씀을 드리면,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보내고 싶은 데이터를 이런 헤더에, 이걸 어플리케이션 헤더라고, 응용 헤더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헤더에 씌워서 다음 단계로 보냅니다. 하나의 캡슐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80 포트가 헤더 내용으로 제가 들어가게끔 했지만 꼭 80 포트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캡슐을 또 다시
전송 계층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 전송 계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데이터 신뢰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류 검사를 하고, 또 어떠한 포트에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이 되어야 하는지 알기 위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응용 계층 헤더와 데이터가 이제 하나에 담긴 캡슐이 하위 단계로 전송이 되었고, 그리고 이 전송 계층 헤더에 담길 내용은 TCP와 UDP가 있는데,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TCP는 연결형 통신이고, 이게 신뢰성과 정확성을 강조한 통신이기 때문에 웹에서 적합한 통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UDP는 비연결형 통신이고 효율성을 강조한 통신 방식이어서 이게 확인 절차가 없이 그냥 통신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통신을 보내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에 자주 사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예시에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헤더에 TCP를 담아서 다음 단계로 전송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2, 여기 이 네트워크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이 계층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목적지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일종의 길을 찾는 라우팅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L3에서 받아온 데이터 유닛 또 캡슐과 그 다음에 목적지의 주소가 적혀 있는 IP 주소를 이 네트워크 헤더에 담아서 함께 또 보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캡슐을 다음 단계로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는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OSI의 물리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 단계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듣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네트워크 기기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아온 데이터 캡슐과 함께 목적지와 출발지의 물리 주소, 맥 어드레스죠. 맥 어드레스를 헤더에 담아서 이 데이터를 저희가 어쨌든 랜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나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기기로 전송이 가능한 0과 1로 이루어진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상대방한테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송신이었고, 이제 수신 부분이 남아 있는데, 제가 수신 부분은 이제 앞에서 송신 부분에서 좀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신 부분으로 0101로 시작하는 이 정보가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까 이미 저희는 여기서 데이터 유닛과 맥 어드레스를 저장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로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주소가 맞는지, 이제 목적지의 주소가 맞는지 체크를 하고, 주소가 맞다면 이미 이 부분은 확인을 했으니 이제 헤더를 날려버리고 이제 버려버리고 이 데이터 유닛만 다음 단계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으로 이제 남은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 캡슐 안에 IP 주소가 들어있었고 데이터 유닛이 들어있었죠. 이번 계층에서는 이 IP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P 주소가 맞다면 또 이 부분은 버려버리고 이 데이터 유닛만 윗부분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려주고, 그래서 여기서 또 체크를 합니다. 이제 어떠한 통신 방식으로 너가 이거를 보냈니? 라고 체크를 해서 TCP 혹은 UDP 방식이면 그 방식을 또 체크를 해서 이제 오류가 없다면 헤더 부분을 또 제외한 남은 데이터 유닛을
또 윗부분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마지막에서도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썼는지, 웹을 썼는지, 이메일을 썼는지, 또는 어떠한 동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그런 부분으로 너가 데이터를 보냈는지 확인을 하고, 나 이제 이 부분도 필요가 없으니,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필요가 없으니 나머지 이제 데이터만을 이제 수신자에게, 그러니까 서버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